주식이 최고다.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주식 어떤 거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삼성전자는 일단 무조건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네이버, 뭐 바이오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밑바닥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실적은 안 좋고 계좌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물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고 또 물타고 또 물타고, 그러다가 또 그거 손실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인데, 2022년도에는 이 탄소 중립 주목하자.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276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에요. 여기를 지금 계속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못 깬 상태로 상방으로 돌파 못하고 계속 막고 있어요. 어쨌든 박스권이다. 답답한 장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큰 줄기에서 보면은 어떤 매물대 있죠.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라인을 결국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막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주식 거래 하시다가 어떤 가격 못 뚫고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나스닥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고점 지금 못 뚫고 어저께 2.2% 하락을 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4600포인트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막히는 라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데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 물타기 하거나 추가 매수, 또 방송에서는 저점이다, 바닥이다, 뭐 장기로 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러지 말자. 2022년도에는 탄소 중립 주목을 하자. 이 탄소 중립에 속한 테마들도 상당히 많고,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하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탄소 중립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내일부터 바로 담아도 될 정도의 가격대니까 그런 종목들만 제가 방송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전에 주식불패 어플 소개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장전에 뉴스 검색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주식불패가 대신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 10개 정도 그날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또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이런 뉴스는 우리가 봐놔야 되겠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뭐 신송홀딩스라든가 바이오 디젤, 뭐 사조 대림, 이런 종목들 다 강하게 갔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흐름 좋죠. 그리고 MPC, 뭐 영화테크, LNF 많이 갔죠. PNT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RFH HIC 이런 종목들, 세종텔레콤, LG노텍,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뉴스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장전에 증시 일정 잘 아셔야 되죠. 뭐 무상증자, 그리고 공모청약, 뭐 어떤 거 하고, 보호예수, 뭐 IR부터 국내 해외 일정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JW 신약이라든가 뭐 JW 중해제약 최근에 많이 갔죠.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뭐 무료로 또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고, 뭐 마감 시황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장 종합이라든가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 그날 강세는 어떤 테마들이 일었고 그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일이 이제는 네이버라든가 다른 포털 사이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불패가 다 해준다. 그와 동시에 마감 시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 잘 설치해서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이 탄소 중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제일 심해요. 결국에는 지금 증시를 하방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죠. 이 부분 왜 생겼어요? 원자재라든가 뭐 유가, 그리고 임금, 뭐 이런 것들 다 상승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거 올라가니까 저거 올라가고, 이거 두 개 올라가니까 또 저거 올리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먹이사슬처럼 계속 연결되면서 거의 인플레이션이 블록체인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한데, 적정 인플레이션이 2%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5%, 6% 나오고, 미국이 한 7% 나오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한 8, 9%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버리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7% 잡아야 되는데, 적정이 2%인데 7%다 지금. 그럼 5%를 하방 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연내에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글로벌적인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솔직히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이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나라지만 북한이라는 그런 또 돌발 변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있을 금리 인상도 시장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지만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이전은 속도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 50bp도 예상을 했는데 반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속도가 반대로, 이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빠를 거다 봤는데 늦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여유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말로만 지금 나오는 게 0.5%씩 2번이냐 3번이냐 지금 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은 시장이 충격이 좀 받을 것이다. 특히 이제 기술주 충격이 심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원자재라든가 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갈수록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원인은 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이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죠. 중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중국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 탄소 중립 드라이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이라든가 가정에서 뭐 전구불 못 킨다, 공장 가동을 못 한다. 이게 글로벌적인 공급망 병목 형상 이 부분까지 불러일으켰고,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가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수출도 죽여버리고. 근데 지금 중국이 이 원자재라든가 히토류 특히 50%가 다 중국에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빼놓을 수 없겠죠. 곡물은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하거나 또는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계속 물타기하고 또 사고 뭐하고 이럴 게 아니라 2022년도에 탄소 중립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탄소 중립 정책을 해결해야지 인플레이션이건 글로벌 뭐 어쩌고건 금리건 뭐건 이게 해결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기틀을 잡아놔야지. 우리도 어떤 부분을 할 때 시스템을 잡아놔야지 그 이후에 뭐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결과제로 꼽는 부분이 뭐냐? 이 탄소 중립 환경 정책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테마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2022년도 4월 6일 날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구 온도가 매년 2도 정도 상승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데 2도 이하로. 근데 지금 목표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예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탄소 중립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재 대비 6배는 더 증가해야 된다. 뭐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6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0%. 이 관련된 투자가 뭐 일어날 것이고 그런 거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죠. 신흥국, 뭐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놨는데 이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탄소 중립 정책이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서방 그리고 신흥국 이렇게까지 옮겨올 수 있겠다. 이걸 지금 이 보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 아무래도 이 전기라든가 발전을 많이 해야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서방 쪽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켰겠죠 그동안. 근데 지금 와서는 규제를 똑같이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흥국 쪽에서는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니네가 다 문제 일으켜놓고 왜 우리한테 똑같이 분담하라고 그래.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 심화되면은 또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안 좋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세계 경제 또 안 좋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다.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술 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소비 감축 산업, 그리고 희소 자원에 투자해라. 이 부분인데 기술 투자는 CCUS가 대표적이죠. 탄소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하고 그 부분. 그리고 생활 속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제로 에너지. 이거는 이제 ESS.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잡고 가자면은 ESS. 희소자원, 식량자원 이 부분은 곡물이라든가 키워드로 잡고 가면 되겠죠. 밑에 내려보시면은 기술 투자 이 부분을 보면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발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 외에 어떤 게 있냐? 뭐 탄소 격리 이 부분이 아까 그거예요. CCUS 탄소 포집. 그리고 숲하고 조림이죠. 결국에는 조림 산업 이 키워드 조림. 그리고 그 외에 뭐 연료 전환 그래서 전기 바이오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전기차, 수소차. 수소 쪽은 아직 조금 이제 갭이 있으니까 우선 전기차로 키워드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탄소, 그리고 조림, 전기차,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활 속 에너지 소비 감축은 뭐 별거 없어요. 많이 걷고 뭐 그거 하고, 결국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ESS라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요새 짓는 그 빌딩들은 다 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기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인류는 뭐 홍수, 뭐 폭우,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식수라든가 식량 부족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영화에서만 보던 자연재해, 그리고 식량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어날 것이다.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기후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래서 식량 안보 테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유입 강도, 지금 자금이 신재생 이쪽으로 얼마나 유입을 강하게 들어오냐 보시면은 굉장히 센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거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세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건설, 2차전지 뭐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광물 리스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탄소 배출권이에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에코프로 HN 여러분들께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럽 쪽에 탄소 배출권 가격 80유로,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9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보세요. 지금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에서 뭐 많이 잡아야 2만 5천 원인데 2만 원대 초반 얘기하네요. 그럼 이 갭이 4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부분인데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갭이 더 넓혀지겠냐 좁혀지겠냐, 유럽 쪽은 이 탄소 중립 정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하는 단계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거래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더더욱이 왜 그러냐, 2022년도 3월 25일 날 어떤 법이 시행이 됐어요. 탄소중립법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거래가 빈번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쪽, 한국 쪽 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하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결국에는 이거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는 탄소 중립 좋다, 그러면 탄소 중립 관심을 갖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드렸죠. 그 관련해서 조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조림, 그리고 뭐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키워드 있었고, ESS 있죠? 탄소 배출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전기차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연료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탄소 포집이 있었죠. CCUS, 탄소 포집하는 기술. 그래서 이 중에서 경제가 살짝 위축돼도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반강제성을 띈 그런 산업이 좋다. 우선 이 모든 것에서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성결까지로 해야 될 거,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일단 이 조림 산업하고 탄소 포집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 그게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산림이라든가 숲, 이런 부분 조림 산업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그래서 조림, CCUS 이 부분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조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꼽은 종목이 뭐냐, 조림 쪽은 이제 효성 OMB예요. 많은 분들이 효성 OMB 곡물이라든가 비료, 사료 이 부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맞고 이 부분도 맞아요.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식생 매트, 보행 매트, 뭐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산림 그런 부분들이 갖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같이. 근데 이런 부분들, 물론 비료 같은 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길 깔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길, 숲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막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아요. 왜 그러냐? 효성 OMB는 농협이 주죠. 농협하고 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살짝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조림 산업 쪽으로 매출이 좀 붙는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률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일단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당좌 비율, 이 유보율 이런 그 재무 비율이 너무 좋아요. 회사가 되게 탄탄하다. 탄탄한 회사다. 발행 주식 수가 8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돼요. 1200억. 뭐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시장 기대감, 조림 산업이라는 기대감 가지면은 아무리 못해도 1500억 이 정도는 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1200억.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종목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7,000원부터 해서 18,000원까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그플레이션 영상만 대여섯 번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 지금 7,000원서부터 100% 이상 상승했죠. 지금 현 주가로 보면은 100% 단을 한 12,700원 이 단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12,700원, 600원. 그래서 이 라인을 딱 이제 단을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간별로 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담아놓을 것 같아요. 조림 산업 다시 어떤 시장에서 이슈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일단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예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렇게 재무구조 탄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뭐 조림 산업뿐만 아니라 뭐 사료, 비료, 이런 부분들 다 통틀어 봐도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CCUS 이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이 DLENC라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대림건설 그 회사죠. 그래서 대림 ENC, 대림산업 이 회사 잠깐 알아보면은 뉴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6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6일 전에 DLENC 글로벌 CCUS 무대 진출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읽어볼게요. 자, DLENC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글로벌 탄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해서 플랜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 플랜트 그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독점권이다. 이 부분이 그거고 이 CCUS 이쪽으로 해서 국내 건설사가 최초로 해외 진출한 그런 사례다. 핵심 포인트예요. 호주 이외에도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이제 인접 국가들 쪽으로 이제 매출이 또 확대되고 있고 호주 내에서도 지금 뭐 추가 수주가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게 뻗어나갈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 시공 능력 이런 부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뛰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수주 따낼 가능성이 더 높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어디냐? 일봉상으로 보면은 13만 6천 원 정도인데 지금 이 곳을 향후에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이제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제 고점이 15만 9천 원인데 이런 거 아니고 20만 원 이상 이제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살짝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좀 돌려보시면 좋아요. 주봉으로 보면은 물량 매집이 살짝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죠. 자, 여기서 이런 얄쌍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단이 딱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얄쌍하게 칼로 살짝 싹 베듯이. 그리고 나서 주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죠. 또 여기 그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해서 지금 물량이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됐고 주봉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레벨업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또 다른 단이죠. 그 윗단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13만 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이고 저는 지금 이 D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구간을 이 구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12만원에서 13만원 요 정도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 설령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여기서 굳이 담았는데 여기서 담을 필요가 굳이 없다. 그래서 담는 거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두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 깨면서 강하게 가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변동폭이 저점 10만원에서 고점 한 50% 나왔죠. 이렇게 변동폭이 크고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피보나치 무조건 그라고 그랬어요. 피보나치 그면은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보나치 50%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되 지금 이 50% 선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주가가 레벨업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미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됐고 이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만원까지는 봐라. 왜 그러냐면은 시황적으로 기대감이잖아요. 주가는 기대감인데 이 시황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산업적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냥 막연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CCUS 관련됐다, 그 부분이다. 자, 오늘도 주식 불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탄소 중립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조립이라든가 CCUS 이거 외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 테마들 많은데 그런 테마들 지속적으로 주식 불패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창에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올려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장중에 저와 같이 그런 부분 같이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주식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